aesthetics. aesthetics는 지금 이제 현대 용어로는 이제 미학이라고 불려지는 단어가 되겠는데, 자, 원래는 이제 그리스어의 aestheticus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고, 이게 이제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거쳐가지고 aesthetics라고 이제 영어로 들어오게 된 거지. 프랑스어에서는 aesthetic고 독일어로 하는 이제 aesthetic인데 이게 aesthetics가 된 거고, 이 용어가 쓰이게 된 거는 이제 독일의 그 철학자 칸트의 작품이 이제 번역돼 가지고 소개되면서부터 사용을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어의 이 aesthetic이랑 독일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어. 원래 뜻은 그리스어에서 이제 aestheticus라는 원래 뜻은 sensitive 또는 perceptive, 그래서 sensitive 감각으로 이렇게 인지하는 거, perceptive나 sensitive 감각으로 우리 그 감각으로 인지하는 거, 민감하게 지각하는 거, 인지하는 거, 이제 그런 의미였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용어로 말하자면 이게 feeling이라고 할 수가 있다. feeling과 관한 aesthete라는 이 어근이 feeling, 감각, 느낌이라는 말과 관계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aesthete 하면 이제 느낌, 감각. 자, aesthetics는 이렇게 aesthete에다가 x가 붙었으니까 이제 현대 영어에서 x가 붙으면은 science, 학문을 나타내게 되지. 뭐 mathematics, physics, politics 등등 x가 붙으면은 어떤 학문 분야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 feeling을 다루는 학문이야. feeling, 느낌, 감각을 다루는 학문, 감각과 관계 있는 학문. 그래서 미학이라고 하죠. 미학. 특히 이제 뭐 미학이라는 게 눈으로 보거나 뭐 이렇게 또 귀로 들을 수도 있고 아름다움 이런 거 감각으로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미학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지. 자, 미학 영어로 말하자면은 study of beauty 그러니까 아름다움, beauty에 관한 연구인 거지. 그래서 미학이야. 아름다움에 관한 학문, 연구, 아름다움에 관한 연구인데 특히 especially in art and literature 미술이나 literature 문학 분야지 미술과 문학 분야에서 뷰티에 관한 연구, 아름다움에 관한 연구 이거를 이제 미학을 정의를 간단히 내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고 형용사는 익 하면 이제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aesthetic 하면은 미적인 그리고 여기다가 ism이 붙게 되면은 명사 ism이라는 것은 무슨 주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제 신미주의, 아름다움, 신미주의라고 하고 이제 aestheticism 하면 그다음에 aesthete 하면은 사람이 돼가지고 신미주의자 사람이 된 거죠. aesthete. 그다음에 anesthesia는 이때 이제 어니 이건 부정관사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이제 without, not 그러니까 뭐가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뭐가 없는. 그래서 무엇이 없는 이런 말을 만들어주는 접두사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aesthete는 얘는 이제 감각이었으니까 feeling, 감각이 없는 상태를 이제 anesthesia라고 하는 anesthesia. 감각이 없게 이제 약을 써가지고 감각이 없게 만드는 거, 그게 마취가 되겠고 또는 이제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된 거를 이제 마비라고 하지. 마비. 자, 마취의 정의를 내리자면은 감각이 일단은 없어지는 거지. loss of feeling이야. feeling이 loss, 상실되는 건데 어디에서? 사람의 몸에서 우리 사람의 몸에 in a person's body 이제 어떤 사람의 몸에서 감각이 상실되는 건데 뭘 통해서 감각이 없어지더라? 약을 이제 주입해서 그러는 거지. through the use of drugs 그러니까 약의 사용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몸에서 감각이 상실되는 거 이게 바로 anesthesia 마취라는 거죠. 마취. 여기다가 익을 붙이게 되면은 역시 익이라는 건 이제 형용사나 보통 형용사가 많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명사가 되겠어. anesthetic 하면 마취제. 그다음에 anesthetize eyes 하게 되면은 동사가 돼야지. 동사 anesthetize 그러니까 마취시키다. 감각이 없게 만든다라는 거지. 감각이 없는 상태로 만들다. anesthetize 마취시키다. 그 다음에 synesthesia가 있는데 synesthesia는 syn이라는 거는 함께라는 뜻이 함께. syn 하게 되면은 함께 together라는 뜻이야. together. 영어 together. 접두사로 syn이 붙으면은 together 함께라는 뜻이 되겠고, 그다음에 esthete는 이제 감각이니까 감각이 함께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지. 감각이 함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뭐 시각, 청각, 촉각 이런 우리 몸에 이제 감각들, 소위 오관 감각이 있는데 하나의 감각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감각이 함께 존재하는 그런 현상, 그거를 시너스티지아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공감각이라고 하죠. 공감각. 함께 있다는 얘기지. 공이라는 건 감각이 함께 있는 어떤 현상. 이거는 뭐 문학 작품 같은데, 특히 시 같은 데에서 이제 잘 가끔씩 이제 나오는 그런 현상이지. 이제 쓰이는 거지. 이제 뭐 소리를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소리를 본다라든지, 또는 이제 냄새를 뭐 눈으로 본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감각이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현상, 그거를 시너스티지아라고 하는 거지. 공감각. 영어로 정의를 내리자면은 어떤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면은 two or more of the five senses. 그러니까 그 오관 중에서 둘 이상의 그 감각이 믹스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지. 두 개 이상의 감각이 믹스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시너스티지아 공감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이론은 킨이 붙으면 접두사와, 이것도 이제 킨은 사실 뭐 어근이지, 별도의 어근인데 이게 이제 복합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복합. 킨이라는 거는 키네틱스 할 때 그 운동을 나타내, 움직임, 동작. 그러면 이건 무브먼트 동작이고, 그다음에 에셋은 이제 감각이니까 감각인데 동작에 대한 동작 감각이라는 얘기, 동작 감각.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운동 감각인 거죠. 운동 감각. 근감각, 근육의 운동이 이제 근육으로 움직임이 이루어지니까 근감각이라고 하지. 근감각, 운동 감각, 키네스테지아. 키는 나중에 이제 어근에서 다시 다루게 될 거고, 움직임, 운동이라는 뜻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에이전트라는 거는 무슨 대리로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을 위해서 대리로 일하는 사람을 에이전트라고 하지. 이제 자, 원래 뜻은 이제 아게레, 그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고, 아게레라는 거는 그 드라이브나 컨덕트, 뭔가를 몰고 간다, 추진한다, 그리고 수행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지. 거기서 나온 말이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do야, do. 어떤 일을 행한다, do. 이 접두사, 에이전트, edge. 이게 이제 뭔가 do, drive, 행한다,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 자, 에이전트는 edge가 이제 do, 행한다라는 거고, ENT가 붙으면 이거는 이제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여기는 사람, 행하는 사람, 뭔가를 행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행위자라는 얘기야. 말 그대로 하자면 행하는 사람이고, 근데 특히 이제 누구를 대신해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대리인 또는 중개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더 현대에 와서는 정부 기관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 주로 그 어떤 정보를 이제 수집하거나 뭐 이런 쪽에 이제 계통 일을 하는 첩보원, 이거를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지. 앞에 이제 시크릿 붙이면 시크릿 에이전트고, 이런 식으로 첩보원 에이전트가 되겠고, 요즘에는 또 이제 뭐 연예 기획사 같은 데가 많지. 이제 그게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대리로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소속사, 기획사, 그런 그 에이전트 하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인 거지. 이제 에이전트는 그런 소속사, 대리인이야, 대리인. 자, 영어로 정의를 내리자면은 개인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나 회사인데 어떤 개인이나 회사냐면 does business for another person or company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회사지. 다른 사람이나 회사 또는 어떤 기관을 위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개인 또는 회사라는 거지. 그런 대리로 행하는 개인이나 어떤 업체를 말하는 거지. 이게 이제 에이전시가 되면은 그 기관이 되는 거죠. 에이전시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그 기관. Y가 붙는 건 형용사나 명사인데 이제 명사가 돼가지고 에이전시 그러면 행위자에서 이제 행위, 뭐 작용 그런 의미고 작용. 그다음에 대리인인데 이게 에이전시 하면 대리점이야 대리점. 대리로 일을 이제 해주는 물건을 팔든지 아니면 뭔가 뭐 계획을 짜고 뭐 업무를 수행해주는 그런 대리점. 그리고 기획사가 얘기했던 이제 그런 게 에이전시지, 뭐 SM이나 YG나 이런 데 이제 연예 기획사인 거야. 그 대리로 일해주는 거지. 그리고 첩보원 이런 데가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기관, 그게 에이전시가 되는 거지. 예를 들자면 이제 CIA라고 이제 미국의 CIA가 있지. 그러면 이제 중앙정보국이라고 하죠. 중앙정보국. C는 Central. 센터의 형용사 중앙이고 I는 인텔리전스. 인텔리전스라는 게 뭐 지능, 지성 그런 뜻이 있고 정보, 첩보라는 뜻이 첩보. 그리고 이 A가 이제 에이전시. 이게 정보기관이지. 정보기관이니까 이게 이제 무슨 국 이렇게 붙인 거지. 그래서 중앙정보국 이런 식으로 이런 기관이 된다는 거. 에이전시. 그 다음에 에곤이라는 말은 이제 에곤이라는 말이 그 싸우는 사람을 말해가죠. 싸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주 싸우는 사람, 이기기 위해 가지고 애쓰는 그 행위를 말해. 애쓰는 행위, 이기려고 애쓰는 행위. 그러니까 스트러글이야. 애쓰는 거. Y는 명사를 만들어준 거고 이렇게 애쓰는 그런 행위를 승리를 위해 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거. 그러니까 경연이라든지 또는 그 연극 같은데 이제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이제 경쟁자가 이제 주인공이 있고 또 경쟁자 적수가 있어서 둘이 이제 싸우고 막 갈등을 일으키지. 그런 갈등, 그게 이제 에고니가 되겠다. 이거 에고니. 정의를 내리자면 이게 이제 뭐 상당한 거예요. 상당. extreme physical or mental pain. 기본적으로 pain인데 어떤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그런 pain이고, 그리고 그 정도가 extreme, 굉장히 강한 거지. 극단적인 그런 신체적 또는 정신적 그런 고통, 이게 에고니가 되겠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스트가 붙게 되면은 이스트는 사람을 나타내게 되죠. 사람. 이렇게 경연하는 사람, 투쟁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야. 이제 서로 막 싸우면서 승리를 위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 그게 이제 에고니스트가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접두사가 붙게 되면은 프로트, 이제 T가까지 붙은 거지. 프로타고니스트 하게 되면은 프로라는 거는 뭔가에 대해서 이제 보통 찬성하는 쪽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무슨 이런 거잖아. 찬성할 때, 그럴 때 붙이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 이쪽에다가 이제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둘이 싸울 거 아니야. 이제 그 중에서 관객 입장에서 예를 들어 연극이라고 치면은 찬성하는 거, 또 뭐 시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쪽 편에 서로 이제 응원을 하겠지. 그러면 자기가 응원하는 쪽 편에 있는 사람, 그게 이제 프로타고니스트가 되겠어. 그러니까 보통 주인공이라고 하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대적하는 사람이 있겠지. 대적하는 거. 대항한다. 그런 게 안티지, 안티. 엔타고니스트. 여기서 이제
안티인데 에고니스트 모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I는 빠져나간 거지. 그래서 antagonist 하면은 이 주인공과 적대에서 싸우는 그 격대자를 antagonist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제 악역을 맡은 그 주인공에 대항하는 그 악역이 있죠, 악역. 그게 이제 antagonist야. 주인공이 프로타고니스트고. 그 다음에 navigate는 navy가 이제 뭐 해군이잖아. 그래서 이게 nave가 바다, 배, 이런 뜻이 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edge를 이제 edge로 이렇게 발음상 바뀌어진 거지. 이게 몰고 간다, drive나 do, 행한다라고 그랬고, mate는 make 동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가 되지. 그래서 말 그대로 하자면은 배를 몰고 가다는 뜻이야. 배를 몰고 가는 거 바다에서 배를 몰고 간다는 얘기는 이제 길을 찾는 거, 항해하는 걸 말하는 거지. 항해하는 거. 그래서 길을 찾는다는 뜻이야.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길을 찾아간다. 그리고 이 배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그렇게 이제 드라이브니까 뭔가를 조종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지. 길을 찾는다, 조종한다. 이게 내비게이트가 되겠어. 자, 정의를 내리자면 원래 이제 바다에서 길을 찾는 거에서부터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뒤로 비행기도 만들어지고 뭐 승용차도 만들어지고 뭐 이제 등등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래서 배나 비행기나 승용차 등등으로 traveling이야. 여행할 때지 이런 그 운송 수단으로 여행을 할 때 어떤 장소에 도달하는 방법을 길이지. 어떤 장소에 도달하는 길을 찾는 거지. 길 찾는 거. 도달하는 길 찾는 거. 그 목적지, 장소, 어떤 장소에 도달하는 길을 찾는 거. 이게 바로 내비게이트라는 거지. 내비게이트. 요즘에 뭐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다들 쓰고 있으니까 차에서 길 찾아주는 거. 션 하게 되면 명사가 되겠어. 션, 내비게이션, 항해, 길 찾기가 되겠지. 길 찾기. 그리고 navigator가 ER이나 OR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되지. 사람. navigator 하면 길을 찾는 사람이란 얘기지. 항해자, 항해하는 사람. 내비게이터. 옛날에 이제 인터넷 만들어졌을 때 초기에 이제 그 웹 브라우저 중에 이제 거의 시장을 장악했던 게 이제 넷스케이프사라고.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였어요. 이름이 이제 요즘에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처럼 그게 나오기 전에 이 내비게이터라고 이게 시장을 이제 거의 싹쓸이 했었는데 이제 익스플로러가 나오면서 이제 익스플로러한테 점점점 이제 먹혀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지 이게 이제 내비게이터가. 자 이렇게 내비게이터 인터넷을 이제 바다에 비유하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거란 뜻이야. 이제 바다의 항해자 내비게이터 이런 뜻으로 지었고 사실 이제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익스플로어라는 게 탐험하다. 익스플로러라면 이제 탐험한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바다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육지뿐만 아니라 익스플로러, 탐험자 이런 뜻으로 이제 제목을 붙인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브라우저는 아니지만 검색 엔진으로 이제 네이버도 이 내부가 이제 이 내비게이터를 말하자면 좀 쉽게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이제 네이버 내비게이팅 하는 사람이란 얘기인 거지. 내비게이팅 하는 사람. 그 다음에 succumb 접두사로 succumb이 붙었어. circumnavigate 그러면 항해하는데 succum이라는 거는 circle이라는 얘기지. circle이라는 얘기는 원이야 원 이렇게 한 바퀴 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배를 타고 한 바퀴 돌아 어딜 돌겠어? 세상을 도는 거지. 그래서 배로 일주한다라는 거지. 배로 일주하다. 그래서 주항하다 한자로 하면 주항하다 이런 뜻이고 circumnavigation 하면 명사가 됐지. 그래서 주항이야. 배로 일주하기 이런 얘기지. 배를 타고서 세계 일주하는 거 주항, circumnavigation. 그 다음에 as가 붙는 이 어근이 들어가는 좀 어려운 어휘들을 보게 되면 agile이라는 게 있어. agile, 또는 eerie라는 게
easy란 뜻이야. easy. 쉬운이란 뜻이야. 그래서 doing, do. 행동을 아주 쉽게 행동한다는 얘기야. 어떤 행동을 쉽게 한다. 아주 민첩하다는 얘기죠. 민첩한. 그리고 at가 붙으면 명사가 돼가지고 agility. 그러면 민첩성을 말하네. agility, 민첩성, 민첩한. 그 다음에 agitate. ate가 붙어서 동사가 됐어. agitate. 행동을 하게 하다. 끊임없이 행동하게. 계속해서 막 쑤셔댄다라는 뜻이야. 계속해가지고 뭔가를 막 부추기는 거, 들썩대게 이렇게 만드는 거, 쑤셔대는 거. 그래서 동요시킨다라는 뜻이야. 동요시키다, 선동하다. 이렇게 되겠고. 션하게 되면 명사가 돼서 agitation. 그러면 이제 동요, 선동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curgent라는 게 있어. curgent. co는 together, 함께라는 뜻이 되겠고, as는 이제 drive, 몰고 간다라는 건데, as에서 이제 그 앞에 co 모음이기 때문에 이 얘가 빠진 거고, ent는 형용사나 명사, 사람이라고 그랬지. 형용사로 함께 뭔가를 몰고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럿이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최소한 둘 이상 있어. 그러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입장이 다른 게 아니라 함께 뭔가 추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서로 그 동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제 어떤 그 주제나 뭐 대화에 대해서. 그래서 cogent 하면은 설득력 있는 이런 뜻이 되겠고, cogency, 아까 agency처럼 cogency 하게 되면 명사가 되겠지. 설득력 이렇게 되겠죠. 설득력. 그 다음에 coagulate가 있어요. 역시 co는 together라는 뜻이고, edge, drive 몰고 가는 거고, ate는 동사야. 얘는 함께 뭔가를 몰아다가 놓는다는 뜻이야. 이거는 이제 뭔가를 함께 몰아놔. 한 곳으로 함께 막 몰아놓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몰아가지고 모여서 뭔가가 굳어져. 응고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coagulate 하면 응고시킨다라는 뜻. 응고시킨다. coagulation 하면 응고가 되겠고, coagulator 하면 이제 ER, OR 하면은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그렇게 어떤 그 행위의 주체를 나타내게 되지. 그런 어떤 기제, 응고제 이런 거지. 응고제. 응고시키게 만들어주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뭐 사람, 기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응고제가 되겠어. coagulator. 자, 이렇게 특히 이제 어려운 단어일 경우에는 단어를 이제 꼭 그냥 의미 없이 단순 암기로 해가지고 이게 까먹을 수밖에 없어. 사실 cogent나 coagulate 같은 거는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어근을 이제 알아두면은 처음에 정확하게 어근으로 알아두면 안 까먹고 평생 기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그 고난도 어휘 중에서는 그 중에서 이제 빈도가 조금 높은 단어는 agitate는 이제 빈도가 조금 있는 단어고, 나머지 어휘들은 더 어려운 단어들이야. 물론 뭐 어려운 시험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고난도에 속하게 되었고, 이제 agitate 정도까지 참고로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여기에 사실 고난도 어휘는 당장은 몰라도 수능까지는 상관은 없지만 혹시 이제 좀 더 빈도가 있는 단어 정도까지는 알아두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agitate까지.